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아유, 추석이 끝났더니 정말 완전히 가을이네요. 오늘 정말 선선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 선선한 가을과 함께 찾아온 BMW 뉴 5 시리즈 8세대입니다. 와, 정말 차가 너무 커졌어요. 제가 자동차 입문하던 2001년에 당시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했던 7 시리즈 한국에서 대박이 났었죠. 2004년에 아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7 시리즈를 많이 팔았던 나라가 됐었는데, 그때 7 시리즈보다 이 5 시리즈가 더 큽니다. 얼마나 커졌느냐, 동급 차종 중에 무려 전장이 5m 넘습니다. 5060mm로 가장 길고요. 뭐 이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네시스 G80이 더 큰데 기존 5 시리즈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져서 우람합니다. 높아지고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이거 디자인 커졌고 디지털라이즈드 돼 있다. 그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7 시리즈가 최근에 올해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잘 안 됐죠. 근데 7 시리즈의 장점을 5 시리즈가 잘 이어받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주행질감 그대로 살리면서 실내 공간, 존재감, 저는 7 시리즈보다 훨씬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5 시리즈 워낙에 베스트셀링 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E 클래스가 나오는데 한판 경쟁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먼저 5 시리즈 디자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동민 기자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눈 부분이 앞모습이랑 굉장히 대담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커지면서 높아지면서 BMW의 일합한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렸느냐. 헤드라이트, 아주 날렵한 헤드라이트, 지금은 엔젤라인 없어졌죠. 헤드라이트와 상당히 웅장한 그릴로 이 존재감을 확 살렸는데요.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뭐 이건 BMW 상징이죠. BMW가 지구상에 살아있는 키드니를 아마 유지하겠지만, 키드니 그릴이 셔터로 닫힙니다. 그래서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 그릴에 각을 주는 곳마다 다 이 보닛에 선을 넣었습니다. 이 키드니에 각이 진 곳마다 선과 굴곡을 넣어서 더 강조를 했죠. 그리고 한국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할 요소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존재감을 좋아하는데, 이 그릴에 LED를 넣어서 조명 효과를 줬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현재 그런 차가 i7, 7 시리즈 하나 있죠. 이거 한국 소비자가 굉장히 좋아할 요소인 것 같아요. 키드니 그릴이 밤에는 거대한 조명으로 변신한다. 우리나라 그 인증상 로고에 불이 들어올 경우 헤드라이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로고에 불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에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BMW의 전형적인 프로포션, 5대5의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옆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전면은 굉장히 존재감이 뚜렷해졌다. 그리고 조금 차가 커진 부분에 대한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는 부분들을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 등으로 포인트를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옆에서 보면, 사이드에서 보면 앞부분 프론트 범퍼가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에어로다이나믹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져서 약간 턱이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5 시리즈 스포티해졌다기보단 웅장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사이드 프로포션으로 갔을 때, 이번에 아드리안 반 호이든 그 총괄 디자이너가 한국을 찾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죠. 네덜란드 출신으로. 휠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럽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번에 i5가 처음 나왔는데 전기차의 휠 디자인까지 거의 상당 부분 공통점을 주고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BMW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5 무게 밸런스를 정확히 맞춘 차죠. 전체적으로 전장이 5m 6cm까지 길어지면서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 쪽이 많이 길어진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스포티한 부분들은 전 모델보다는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이한 부분, 이번에 존재감을 얼마나, 솔직히 7 시리즈가 좀 잘 안 돼서 그랬을까요? 물론 디자인은 3, 4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났지만, C필러에 호프 마이 스킨크 있는 부분에 5를 딱 과감하게 새겨놨습니다. 음향이 확 드러나는데요. 5가 붙어있다. 그리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i5 전기차까지 이 상당 부분 이제는 이 도 손잡이의 에어로다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존 모델과 달리 안쪽으로 넣어서 히든 타입으로 넣어서 공기역 가격을 계산했다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 다소 논란이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후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BMW 맞아? 하는 거 정도로 두터워졌죠. 전기차 i5도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랑 기존 내연기관 BMW 5 시리즈가 똑같다. 뒤에서 보면 배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 페이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일 뿐이지 똑같다라는. 그래서 배터리를 밑바닥에 깔다 보니까 전기차는 더 높아지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똑같이 내연기관도 구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건지 아닌지는 좀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툼해졌어요. 그래서 날렵한 BMW를 생각하던 분들의 뭐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인다? 뭐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날렵한 리어램프는 그대로 이어갔고요. 전체적인 특징은 후면이 좀 두터워졌다, 두꺼운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길어지면서 트렁크 공간도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공간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네요. 골프 가방 실으려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은 공간도 있지만 골프 가방을 넣기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네요. 하나는 제대로 옆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트렁크의 효율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툼해진 거에 비하면 디퓨저가 이 좀 두터운 부분들을 조금 날렵하게 스포티하게 보이게 해서 디퓨저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큰 편이네요. 과격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뒷모습은 뭔가 5 시리즈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행 질감을 가지고 승차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랑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M 패키지 핸들이 폭신폭신한 감성이며 제 손에 딱 맞네요. 두툼한. 이게 오히려 이제 기본형은 2스포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고급형 M 패키지라 들어가는 거는 3스포크로. 그 다음에 요 부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기어 변속하는 패들 쉬프트의 이 부스트 색깔 너무 예뻐요. 이 빨간색 정확한 표현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드 컬러인데 이런 디테일이 정말 BMW가 주는 프리미엄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오늘 뽑기를 저희가 디젤을 뽑았네요. 그래서 523D인데요 8,030만 원입니다. 엑스드라이브는 아닌데 오토스탑에서 시동이 걸리고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디젤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숙하고 진동이 적은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거의 16에서 한 18 정도, 잘 뽑으면 20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연비가 효율성으로 타는 차인데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상당 부분 7 시리즈에서 공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 외에는 버튼 정말 물리 버튼 없습니다. 이걸 물리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거 터치식인데요. 햅틱감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3에서 썼던 거를 거의 그대로 들고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도 토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BMW 변속기를 얘기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4세대 7 시리즈였죠.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했던 그 뱅글 부트로 유명했던 4세대 7 시리즈에서 요즘 이제 현대기아 전기차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들이죠. 컬럼 쉬프트를 달았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엔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7 시리즈 대부분 기사를 두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오너 운전을 할 때 근데 아쉽게 BMW가 5세대 7 시리즈 가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잘 만들었고 굉장히 조작감도 좋았어요. 조금만 익숙해지길 기다렸으면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토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다스 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BMW와 에이다스 너무 훌륭하죠. 정차 후 출발까지 지원하는 에이다스, 뭐 차선 중앙 유지뿐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뭐 BMW 타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좋은데
에이다스 덕분에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라이트죠. 앰비언트가 굉장히 화려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523D 모델에는 그냥 기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전에 5-3보다 7세대보다는 색깔이라든지 광량이라든지 그 앰비언트 라이트 크기들이 훨씬 많이 커졌는데요. 고급형 모델에 가면 인터랙션, 참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자꾸 못 외우겠는데 인터랙션 바를 달아놨죠. 근데 그게 크리스탈 이 아이드라이브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그 부분 보고 싶어서 고급형 모델로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물리 버튼이 사라진 부분을 제스처로, 자기가 제스처로 인식을 해가지고 오디오를 올리거나 뭐 볼륨을 올리거나 이런 기능까지도 상세하게 넣었네요. 근데 제스처는 정말 운전석만 가능합니다. 조수석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이 핸들 열선, 통풍이랑 열선 시트인데 물리 버튼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시트 모양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기능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로 조작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소리가 나게 해놨네. 햅틱은 없고 소리만. 나머지는 홈 버튼으로 돌아오면 되고, 전체적으로 뭐 팔걸이 위치라든지 콘솔, 뭐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많이 팔을 놓고 되는데 이런 재질감들이 굉장히 좋네요. 이 폭신한 감촉도 그렇고. 승차감은 이제 이 부분은 또 좀 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 시리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커졌죠. 4세대 7 시리즈보다 커질 정도로 동급 차량 처음으로 5m를 넘었는데요. 지금 G80이 전체적으로 제일 큰데 G80도 4,995거든요. 차 높이, 차고도 높이다 보니까 거주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차고를 높인 이유는 내연기관차 이외에 전기차까지도 같이 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겼죠. BMW가 가장 싫어하는 단점, 차가 엄청나게 무거워졌습니다. 기존 7세대 대비 거의 160kg 정도 무거워졌거든요. 동급 차량 보면은 160kg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연비가 일단 기존 모델보다 조금씩은 나빠졌습니다. 연비가 나빠졌고요. 승차감은 조금 더 단단하네요. 무게를 이겨낼 수는 없죠. 전자식 서스펜션이 지금 단련이 있지만 승차감은 7세대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거워지면서 거동이 뒤뚱거리냐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약간 하드하게 세팅을 해서 무게를 이겨내면서 BMW가 가지고 있는 핸들링, 드라이빙 머신의 그 기본 기능 그대로 살려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제가 예전에 탔던 BMW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합니다. 딱딱하다. 독일차 요즘은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더 딱딱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제네시스가 특히 시트 굉장히 폭신하고요. 허벅지 지지대는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네요. 뭐 시트는 넉넉하고 역시 5 시리즈답게 잘 지지를 해주네요. 근데 조금 이제 차가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시야각이 보닛도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시야각이 확 트여 있다 그런 느낌은 없네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2열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헤드룸 있는 데는 더 위에까지 파놔서 지금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 헤드룸, 무릎 공간 정말 주먹 3개 다 들어갈 정도로 공간감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2열에 심하게 말하면 기사를 두고 타는 차량으로서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2열에서의 편의 장비 이런 건 없죠. 뭐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차가 커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무게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단단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MVH는 뭐 BMW 정말 수준급이죠. 정말 가솔린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MVH 정말 훌륭합니다.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출력 보조 기능은 별로 없죠. 11마력 정도 보조하는 기능인데 타력 주행이라든지 이제 감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엔진도 멈춰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연비 향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BMW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디젤에 똑같이 달려 있어서 이제 부드러운 승차감, 특히 디젤의 그런 재시동이 될 때, 스탑앤고에서 재시동이 될 때 진동들, 이런 부분을 많이 상쇄시켜주네요. 자, 저희가 이제 8세대 BMW 뉴 5 시리즈 시승을 이제 마치는데요. 짧은 시승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장점이 확실하네요. 일단
존재감이 확실해졌습니다. 차가 5m 넘게 전장을 뽑아내고 차고도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댄디하고 보수적이었던 것보다는 존재감을 앞세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드니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합쳐서 한국 소비자가 좋아할 디자인 요소들이 많아졌네요. 실내 이 12.3인치와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시인성과 조작감, 기능성, 해상도 정말 훌륭합니다. 이건 직접 써보시면 이제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디지털라이징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고요. 물리 버튼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러면서 센터 디스플레이 거의 모든 부분을 담아냈다. 그리고 공조기가, 송풍구가 사라지면서 센터 앞에 눈에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깔끔합니다. 만점 가까이 주고 싶고요. 이제 160kg가 무거워지면서 승차감은 조금 하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BMW가 추구하는 그 핸들링, 드라이빙 머신에 특히 5대5의 무게 밸런스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핸들링이라든지 레인 체인지 할 때 그 느낌이 역시 BMW구나, 난 널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런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의 대결인데요. 내년에 E클래스 이제 상반기에 풀모델 체인지가 나오는데, 현재 5 시리즈라면 기존 E클래스 압살할 정도로 훌륭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박 가능성 저는 충분히 만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E클래스랑 비교해보고 한번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차를 제대로 빌려서 분석을 해보겠지만, 짧은 시승하면서 이 커진 BMW 5 시리즈 충분한 매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